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5부. 실패한 엄마. 내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 셜록 황의 사건 요약. 김주영은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하지 못한 감정을 몸이 대신 기억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위장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통로였고, 그 신호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존재의 침묵에서 비롯된 울음이었다. 주영의 고통은 병이 아니라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서운함, 억울함, 두려움, 분노가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던 그녀의 마음의 외침이었다. 그녀는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고통이 자기 마음의 말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황 박사가 그 통증 속에서 읽어낸 건 그녀의 마음이 살고 싶다는 외침을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었다. 주영 씨, 몸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건 당신만의 마음으로 당신이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을 황 박사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서로 보았다. 이 상담은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토로하거나 고통을 해석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주영 씨의 사건은 한 사람의 억압된 감정과 의식하지 못한 그녀의 마음이 자신의 몸을 경유해 말을 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 박사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상담은 몸의 증상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몸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나 알려도 괜찮아. 수요일 아침이었다. 습관처럼 들고 나온 커피는 반쯤 식었고 회의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주호 담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어깨 안쪽으로 차가운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 자판기업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담임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수업 중에 주호가 친구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린 일이 있었어요. 의자까지 밀쳐서 넘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친구가 다쳤고 울면서 양호실로 갔답니다. 주호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고요. 머릿속이 멍했다. 담임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래도 정서불안의 징후가 심각한 것 같아요. ADHD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워킹맘이시다 보니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요. 저의 지시나 규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방임, 무책임, 워킹맘. 그 말들이 등 뒤에서 차갑게 꽂혔다. 나는 통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사의 프레젠테이션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종이 위를 멍하니 문지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진단받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나만의 작은 결심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야. 무엇보다 내 방식대로 이해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꼭 살아내는 사람이 될 거야. 바로 반차를 내고 학교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을 하고 교무실 문을 열었다. 어색하게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담임을 보니 지금 주호가 하고 있을 눈빛이 떠올랐다. 두려워하면서 초점을 잃은 듯 멍하니 쳐다볼 아이의 눈빛. 남편의 질책에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을 눈빛이었다. 담임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아이의 행동을 교사로서 지도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니, 엄마로서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면서 주호가 학교를 다닐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계속 되뇌었다. 나는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받아 적는 척 했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썰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다. 아이도 보통 때와 달리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나는 아이의 숟가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난 지금까지 문제없는 아이를 만드는 게 좋은 엄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지금 주호와 관련된 진짜 문제는 뭐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오후에 주호를 데려오면서 남편에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것이 주호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삶의 문제가 계속 아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일까?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주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침묵을 깨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던데? 주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친구를 밀치고 의자까지 밀려는 행동을 했대. 선생님 말로는 정서적으로 예민해 보이고 ADHD 가능성도 열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학교폭력위원회 얘기도 나왔고.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다. 대신 익숙한 판단이 가볍게 던져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 다니는 건 무리라는 거잖아. 집에서 얘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영은 한 박자 늦게 말했다. 그게 지금 필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연하지. 지금 애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너는 일 핑계 대면서 도망치잖아 지금. 그게 다 네 탓은 아니더라도 네 책임이야.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말. 그러나 이번엔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닫지 않았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주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은 주호한테 어떤 사람이야? 아이가 힘들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어? 애한테 뭐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식탁 위 공기가 가라앉았다. 주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냥 아이가 문제없이 자라길 바라지. 말 잘 듣고 말썽 안 부리고 교실에 잘 앉아있는 아이. 나는 그게 우리 아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주호가 지금 자기 마음을 말하지 못해서, 아니 말할 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 그걸 자꾸 문제로만 보면 아이는 자기 마음을 감추는 법만 배우게 돼.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애는 친구 밀치고 소리 지르고
학교에서 선생들이 난린데도 그러면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그럼 넘기자는 거야? 그 말에 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이를 병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마음의 아픔을 파악해줘야 한다고 믿어. 적어도 학교에서는 아이가 병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으며 자라길 바래. 당신은 애가 다치지 않고 욕먹지 않고 문제없이 살아가길 바라겠지. 나도 그런 마음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적어도 아이를 정신병 환자로 보면서 돌보지는 말자는 생각이야.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과 자신이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와 다른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어두운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불도 켜기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만두는 건 어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뭘? 직장 말이야.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는 애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영은 웃음처럼 튀어나오려던 숨을 삼켰다. 나 일 안 하면 생활비는?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깟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애가 학교 폭력자 무슨 가해지 아니 뭔 이런 거 되면 뭐가 남니? 뭐가 남아? 나 엄마잖아. 어? 엄마 역할 제대로 좀 해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영의 몸 어딘가가 울컥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엄마 역할? 그럼 당신은? 아빠 역할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남편은 그만하자는 듯 TV 리모컨을 들고 소리를 키웠다. 주영은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손끝은 싸늘했고 등허리는 굳은 채 식탁에 말없는 의자들이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엄마 역할, 회사에서의 존재, 아내로서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요동쳤다. 나는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이 집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 존재이죠?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기능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이런 질문을 품은 채 다음날 그녀는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된다. 셜록 황의 사건 기록. 나는 어떤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가? 박사님, 전 요즘 제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좀 나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든 애든 이 집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그 말은 자포자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 박사는 들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여전히 살아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삶이 무너졌다는 말은 아직 삶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애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이 집에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이 문제도 남편 문제도 다 저 하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황 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주영 씨, 지금까지는 그 모든 문제를 나의 역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어오셨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늘 책임져야 하고 조용히 견뎌야 한다고. 이런 믿음들은 주영 씨의 삶에서 남편과 아이가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이에게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아이가 되길 원하죠. 하지만 주영 씨는 아이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어요. 막연히 이런 믿음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서 교사나 주위 학생들에게 이상한 아이, 정신병이 의심되는 아이로 취급받고 말아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저는 주호가 그냥 무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길 바랐어요. 지금까지 주영 씨는 남편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이와 동시에 아이에게 주영 씨는 엄마는 조용한 사람이다. 아빠의 말에 무조건 따른다. 라는 그런 모델이 되어왔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잃어버렸나 봐요. 남편의 요청을 그냥 견디고 눈치 보면서 요청하는 걸 그냥 따르게 됐고요. 황 박사는 말했다. 그건 주영 씨 당신이 가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저는 그냥 제가 짊어지고 있는 삶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 대신 짊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게 감정이고 고통이고 그냥 제 몫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황 박사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주영 씨는 이 고통을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심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이 가진 어떤 믿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처음으로 알려고 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건 자기 마음을 직면하는 데서 오는 고통, 두려움,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정적이었다. 그런데 무서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을 보면 제가 그동안 뭐에 기대서 살아왔는지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뭘 믿고 있었는지를 보면 그동안의 저를 부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자기 직면의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늘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잘해야 하고, 맞춰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틀리지 않게만 살면 되는 사람 같았어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회사에서도 문제없는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이 저를 계속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더 사라지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그냥 누군가가 만든 틀 안에서 조용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제 삶에선 내가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떤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처음으로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박사님, 그럼 이 나라는 건 이제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영 씨, 당신이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주영님은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삶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수긍이 아니라 결심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늘 누군가의 기대를 이뤄주는 게 제 몫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황 박사는 물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요,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도망치고 싶은 건 이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저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에서요. 저는 원래 진짜 뭔가가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싶고 나도 나대로 뭔가를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직원이기만 한 것 같아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주영 씨 마음의 정체죠. 지금 주영 씨의 내면에서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막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은 단순히 편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고 싶다는 절실함으로 읽혀요.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편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좀 이끌고 싶어요. 이게 내 거라는 걸 느끼고 싶고, 내가 만든 하루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황 박사는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감정은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의 실루엣이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존재는 방향을 갖는다. 황 박사는 말을 이었다. 주영 씨, 지금 이 말을 하신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가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해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을 읽는 일이고 심리적 독립의 시작이에요.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의 시작이었다. 김주영의 상담 일지.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번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내 발걸음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무거움은 여전했지만 그 무거움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그림자를 가진 채 따라붙고 있었다. 며칠 전 학교 담임교사의 말은 아이를 정신병자로, 나를 무책임한 엄마로 몰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폭력위원회를 언급하면서 담임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어머님, 지금 아이의 상태는 간헐적인 감정 폭발,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ADHD 스펙트럼에 가까운 상태로 보입니다. 빨리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해 보여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제출해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동시에 흔들렸다. 혹시 내가 뭔가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나를 더 깊이 흔들어 놓았다. 괜히 혼자 버티다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말은 내 속을 찔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말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 그저 고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나다운 방식이었을까? 주호의 말은 이런 나의 혼란과 불안에 던져진 마지막 일격이었다. 엄마가 또 속상할까봐 말 안 했어. 나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아이를 지킨다고 믿어왔지만 아이가 자기 마음조차 표현할 수 없게 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을 어지럽혔고 나는 다시 셜록항의 상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막막한 질문과 함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직면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셜록항의 상담실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